주식과 지능의 운영은 어떻게 될까? 내가 이런 생공에도 늘 한이가 넘치는 꿈이 있다. 나는 수천억 개의 은하계에 널린 광대한 우주를 생각한다. 늘 은하에는 수억 개의 별이 있다. 내 눈앞에는 각 별 주위를 도는 아주 다양한 행성들이 어른거린다. 나는 수천조가 넘는 이 엄청난 다양한 크기의 천체들이 수십억 년 동안의 광대한 우주 공간에서 서로의 주위를 천천히 돌고 있는 모습을 상상한다. 무엇보다 내가 놀랍게 생각하는 것은 이 우주에서 이 사실하는 유일한 존재가 우리 내라는 사실이다. 만약에 내가 없다면 우주에 무언가 존재하는 사실은 아무도 모를 것이다. 이것은 이 책 서두에서 내가 언급한 질문을 떠올리게 한다. 우주와 지능의 독특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내가 내를 연구하기로 마음먹은 이유 중에서 하나다. 하지만 이것 지구만 해도 다른 이유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뇌의 작용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의학과 정신건강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탐구를 처음 시작할 때 나는 신피질에 하는 일에 대한 제한적인 지식만 갖고 있었다. 그 이후로 세계 각지의 신경과학자들이 상당히 진전을 이루었다. 일부에서는 신피질이 작용하는 방식과 세계의 모형을 배우는 방식을 설명하는 데 이 새 이론을 소개했다. 2부에서 나는 오늘의 AI는 진정한 지능이 능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계가 진정한 지능이 있으려면 신피질과 같은 방식으로 세계의 모형을 배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지능과 뇌 이론의 렌즈를 통해서 인간의 조건을 바라보았다. 나는 동료들과 함께 지능과 뇌에 대해서 배운 것을 전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 당부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나는 언젠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뇌의 작용 방식을 배우기를 바란다. 지구와 태양 주위를 돌고 DNA 분자가 우리의 유전자를 암호화하고 공룡이 지구에서 1억 년 넘게 살다가 멸종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아는 것처럼 나는 모든 사람이 이런 사실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이 이 노력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우리의 운명은 무엇인가? 수천 년 동안에 우리 조상은 이러한 기본적인 질문들을 던졌다. 이것은 자연스럽다. 그리고 우리 종이 계속 진화를 해나가다가 미래 어느 순간에 멸종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안다. 이제 한테 멸종한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은 호모 사피엔스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지 알 정도로 충분히 지혜롭고 이것 지구에서 최대한 오랫동안 우리 종의 생존을 보장하는 선택을 할 만큼 충분히 지혜로우며 이곳 지구와 우주 전체에서 훨씬 오랫동안 지능과 지식의 생존을 보장하는 선택을 할 만큼 충분히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지혜로우면 더 읽어볼 만한 자료는 우리의 연구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청교대 이론과 이와 연관해서 신경과학을 더 배우려면 어떤 것을 읽는 것이 좋은지 추천해달라고 자주 부탁한다. 그러면 나는 내게 한숨을 깊이 내쉬는데 간단한 답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자면 신경과학 논문들을 읽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들을 추천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읽어볼 만한 것들을 추천하려고 한다. 신경과학은 아주 넓은 연구 분야이기 때문에 설령 한 하위 분야를 잘 아는 과학자라 하더라도 다른 하위 분야의 문을 읽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이 기획과 같은 자료를 시작해서 찾아보기를 원한다. 재빨리 훑어볼 수가 있고 이 분야의 용어와 개념, 주제에 대해서 감을 잡으려면 이 방법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한다. 더 깊이 파고들고 싶은 사람에게 그 다음으로 내가 추천하는 것은 리뷰 논문이다. 리뷰 논문은 동료 심사를 거쳐서 학술지에 실리지만 그 이름이 시사하듯이 어떤 주제에 대한 개요를 제시하는데 과학자들의 견해가 엇갈리는 부분에만 포함해서 소개한다. 어떤 주제에 관한 명명법과 역사 개념을 알고 난 다음에야 개별적인 과학 논문을 읽으라고 권하고 싶다. 자, 피질 기동은 청교 뇌 이론은 피질 기동들은 구조가 비슷하며 비슷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버는 마운트 캐슬의 주장을 바탕으로 세워졌다. 다음의 추천 자료에서 첫 번째 자료는 공통의 피질 알고리즘 개념을 제안한
마운드캐슬의 첫 논문이다. 피질 기동이라. 피질의 위계. 첫 번째 논문은 1장에서 언급한 펠먼과 베네센의 논문으로 마크 원송이의 신피질에서 영역의 위계를 처음으로 기술했다. 두 번째는 굴라스에 있는 신피질의 위계를 현대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본 것이다. 세 번째는 머리 시험은 레이 길러리가 쓴 논문으로 두 피질 영역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일차적인 방법은 뇌의 시상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뇌의 시상. 무엇 경로와 어디 경로. 6장에서 나는 기준틀을 바탕으로 한 피질 기둥 신피질의 무엇 경로와 어디 경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했다. 첫 번째 자료인 응그라이더와 헥스비의 논문은 이 주제에 관해서 발표된 최초의 논문 중에 하나이다. 두 번째 자료인 구데일과 밀러의 논문은 이 주제를 더 현대적으로 기술한 논문이다. 이렇게 해서 라우셰크가 쓴 세 번째 논문은 가장 쉽게 읽힌다. 이런 책들이 있다는 거죠. 가지 돌기 극화. 4장에서 나는 신피질의 신경세포들이 가지 돌기 극화를 사용해서 예측한다는 사실을 우리의 이론으로 다루었다. 격자세포와 장소세포. 1000개의 뇌 이론에서 한 가지 핵심은 모든 피질 기둥이 기준틀을 사용해서 세계 모형을 배운다는 것이다. 우리는 신피질의 뇌후각 피질과 해마의 격자세포와 장소세포가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메커니즘을 사용해서 이런 일을 한다고 주장한다. 신피질의 격자세포. 우리는 신피질에서 격자세포의 메커니즘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이제 막 발견하기 시작했다. 청기의 뇌 이론에 관한 누멘타의 논문은 이 책은 청기의 뇌 이론을 높은 수준으로 소개하지만 많은 세부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다. 자세한 내용을 더 알고 싶으면 우리 연구소에서 동료 심사를 거쳐서 발표한 논문을 읽어보기 바란다. 다음 논문은 가지 돌기 극화 중에서 대부분을 예측한 것이며 피라미드 신경세포의 시냅스 중에서 90%는 예측을 위한 맥락을 인식하는 데 쓰인다는 주장을 소개한다. 다음 논문은 모든 피질 기둥이 완전한 대성의 모형을 배울 수 있다는 개념을 우리가 처음 소개한 논문이다. 다음 논문은 격자 세포가 위치의 표성을 형성하는 방법을 자세히 분석함으로써 우리의 17년 논문을 확대한 것이다. 감사의 말은 1000개의 뇌 이론. 누멘트가 문을 연 뒤로 이곳에서 일한 직원과 박사 후 연구원, 인턴 방문 과학자는 100명이 넘는다. 이들 모두 우리가 수행한 연구 논문에 이런저런 기여를 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언급해야 할 사람은 아흐마드 박사는 15년 동안에 나와 과학 연구 파트너로 일했다. 이렇게 누멘타에서 이런 진전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루이스도 1000개의 뇌 이론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프라이와 나는 레드우드 신경연구소와 누멘타에서 함께 일했다. 이렇게 해서 했고, 도나 두빈스키는 과학자도 공학자도 아니지만 누구 못지않게 중요한 기여를 했다. 이렇게 내가 이 책을 쓰는 데는 18개월이 걸렸다. 매일 아침 7시 무렵에 사무실에 출근해서 오전 10시까지 책을 썼다. 글을 쓰는 것 자체는 고독한 작업이었지만 내게는 그 과정 내내 친구이자 가위의 교사 역할을 해준 마케팅 부서의 임원 크리스티 메이비가 있었다. 크리스티는 책을 쓴 경험이 없었지만 그 과정에서 요령을 터득했고 내가 책을 쓰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었다. 크리스티는 글을 줄여야 할 것과 더 추가해야 할 것을 간파하는 능력을 발전시켰다. 크리스티는 내가 글 쓰는 과정을 조직화하도록 도왔고 직원들과 함께 책을 검토하는 과정을 이끌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마음에 드는 서문을 흔쾌히 써준 도긴소 박사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아내 스드로스는 내가 글을 쓸 동안에 각 장을 읽었다. 이렇게 도움을 준 분들에 대해서 해서 일러스트레이션 저작권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렇게 해서 책 한 권을 대충 어떤 방향인지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재미있다라는 말도 있고 내의 구조에 대해서 매혹적이다. 이 책은 참 여정이다. 매혹적인 책, 신경과학은 편견 등께 학무지를 탐구해봤는데 이렇게 관심이다라고 신경과학 교수들이 말을 했군요.